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근대 작가입니다. 햇빛을 많이 쬐면 다량의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의학자 우스노미야 미사키는 근거 없는 설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우스노미야 미사키이며 전나무숲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도쿄 광선요법 연구소장으로서 일본 최초로 골수이식에 성공한 의학 박사입니다. 이 책은 햇빛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햇빛의 효능과 효과를 설명한 건강 관련 서적입니다. 자외선의 폐해가 쏟아지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자외선이 피부암의 발생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특히 백인이 아닌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피부암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햇빛이 주는 수많은 이로움을 포기하는 건 옳지 않으며 김이나 검버섯이 생길까봐 햇빛을 가리는 것은 흰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일광욕을 즐겨야 한다 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건강법인 일광욕이 중세 이후 왜 외면받았는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일광욕이 어떻게 현대에 들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햇빛으로 인류가 얻은 이득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햇빛 속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햇빛을 쬐어 질병이 예방되고 치유된 일화, 그리고 실제 치유된 사례들을 들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외선은 위험하지 않다. 제2장 인류는 태양의 은혜로 번영을 이루었다. 제3장 자외선을 쬐어야만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 제4장 일광욕으로 현대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제5장 일광욕으로 심신이 강해진다. 의학의 발전 후 밝혀진 일광욕의 효능. 태양의 빛과 열은 모든 창상, 특히 개방성 골절과 파상풍 등의 효과가 있다. 근육 강화에는 일광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상관없이 반드시 직사광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름에는 허약한 사람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주위에서 등 부위에 햇빛을 쬐고 머리는 무언가로 반드시 덮어줘야 한다. 지방성 비만인 사람은 되도록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 이미 현대에도 통용될 법한 이론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기원전 150년경에는 외과 의사인 안티로스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어떤 환자든 되도록 햇빛을 쬐게 해야 한다. 누워 지내거나 앉아만 있을 수 있는 환자 역시 이불이나 모포 위 혹은 모래 위에 눕혀서 일광욕을 시키는 것이 좋다. 환자에게 일광욕을 시키면 내장의 분비작용이 좋아지고 땀이 늘어나며 근육이 강화되고 지방의 축적이 예방되며 종양이 축소되고 부종이 해소된다. 일광욕을 하게 되면 호흡이 깊고 활발해지므로 흉부가 좁은 사람은 폐가 확대되고 강해진다. 그럼으로써 폐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 일광욕을 할 때는 변통을 좁게 해서 장을 비우고 머리를 덮어줘야 한다. 여성들이여 자외선을 반겨라. 앞에서 말했듯이 자외선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비타민 D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타민은 아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등에 대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는 정보를 듣고 관련 영양보충식품도 먹어보았겠지만 비타민 D는 생소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생선에 들어있다고 확인되었지만 그 외의 식품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아무리 식생활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햇빛, 정확히 말해 자외선을 충분히 쬐면서 가능하다.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식사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D가 인간의 체내에서 생산된다니 참으로 신비하지 않는가. 아마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인체 현상이 생겨났을 것인데 특히 햇빛을 쬐어야만 비로소 비타민 D가 생긴다는 부분에서는 자연의 섭리가 느껴진다. 햇빛은 빈부의 차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내려쬐는다. 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덮여 있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태양을 볼 수 있다. 그런 대전제가 있기에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 인체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자연의 섭리에 흡수한 구석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내가 이번 장에서 하려는 경고의 의미를 알아챘으리라 생각한다. 전신을 각종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철저하게 가림으로써 햇빛을 피하는 것은 비타민 D의 생성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미백을 얻고 심신의 건강을 버리는 행위이다. 식품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면 겹겹이 자외선을 차단해도 어떻게든 비타민 D를 몸에 제공하겠지만 자외선 없이는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를 인체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나이를 먹을수록 인체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반 정도밖에 못 맞는다. 즉 자외선을 가장 꺼리는 고연령대의 여성이야말로 가장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일광욕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햇빛을 피하는 선택을 하겠다면 최악의 경우 자리 보존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잊지 말자.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다. 일광욕을 하면 생성된다고 해서 비타민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라고 표현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흡수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것처럼 피부로 자외선을 섭취하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굶어 죽듯이 햇빛을 쬐지 않으면 역시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기근이나 빈곤 등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햇빛 실조란 말은 없다. 태양이 공짜로 전 인류에 빛 에너지를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타민 D는 어떤 일을 할까? 자외선을 쬐어 피부에서 생성된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 대사되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환된 뒤에야 몸에서 기능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한다. 뼈 조직에 인산칼슘 침착시킨다. 혈장 내의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 즉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다시 말하지만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이 되기 쉽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일광욕을 하자. 자외선을 피할수록 갱년기 장애가 악화된다. 40, 50대 여성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갱년기 장애이다. 여성은 폐경기 전후가 되면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난포 호르몬의 분량이 감소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심신의 부조를 갱년기 장애라고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화 현상에 따른 호르몬 작용의 쇠퇴가 갱년기 장애의 원인이다. 우리는 생물이라서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신체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증상을 가볍게 할 수는 있다. 실제로 갱년기 장애를 비교적 가볍게 지나갔다는 여성들을 관찰해 보면 매일 출퇴근을 하거나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즉, 집 밖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은 갱년기 장애로 받는 고통의 정도나 비율이 비교적 낮다. 햇빛에는 갱년기 내분비계 혼란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아침마다 출근하거나 주말에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햇빛을 듬뿍 쬐는 여성들의 갱년기 장애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최근에는 남성도 갱년기 장애를 겪는다고 밝혀졌는데 생활 환경의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남성에게 갱년기 장애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갱년기 장애를 심하게 겪는 사람들 대다수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전업주부들이란 소리가 된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림을 하고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다가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해 나가는 시기가 되면 쓸쓸해한다. 혹자는 그쯤 되면 자유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전업주부들은 무척 허전해하면서 갑자기 생긴 여유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 일쑤다. 이 시기가 대부분 50대 전후인데 이런 심적 상태가 갱년기 장애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집안에서 소극적으로만 지내면 갱년기 증상은 더 심해지고 반대로 밖으로 나가 활발하게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기분이 가벼워진다. 내 분비계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혼란까지 바로잡는 햇빛을 많이 쬐수록 심적 장애도 가벼워진다. 안면 홍조증이나 정서불안 때문에 외출거리는 여성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수록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초의 한 걸음은 괴로울지 모르나 자주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다 보면 서서히 증상이 개선될 것이다. 특히 봄과 가을은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햇빛을 받고 바깥 공기를 쐬면서 기분 좋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이다. 그렇게 자연과 접하며 생활하면 갱년기 증상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 일광욕을 하게 되면 치유되는 현대병. 1. 비타민 D 결핍의 원인인 욱하는 성격을 개선한다. 2. 우울증을 개선한다. 3. 수면장애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열중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5. 냉증과 난방병이 낫는다. 6. 대사증후군을 치유한다. 7. 지끈지끈한 편두통으로부터 벗어난다. 8. 한여름의 일광욕이 겨울철 인플루엔자를 막는다. 9. 적외선은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10. 충분한 일광욕은 암도 예방한다. 11. 치아가 건강해진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일광욕이야말로 현대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천혜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 10분 정도만이라도 햇빛을 꾸준히 쬐면 이 효과들을 부작용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햇빛을 피했다면 오늘부터는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당당하게 햇빛 속을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건강한 삶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날마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